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후강통에 이어서 성강통까지 금융 결제 시스템, 이 중국에서 이 같은 교차 거래가 시행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상당히 좀 많겠죠. 네. 이 가운데서 금융 결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업, 이 개발 기업이 상당한 수혜를 입고 있다고 해서 오늘 이 기업을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아무래도 하드웨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 속도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속도들이 요즘 상당히 좀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들,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신한금융투자 김초희 트레이더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항생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은, 무슨 가전제품 회사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는 이제 중국의 어떤 금융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업체라고요. 먼저 좀 간략한 어떤, 수치적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 1위 업체인데요. 네. 증권과 자산 운용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 60% 상회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동사는 증권, 은행, 선물, 펀드, 보험 등의 이제 각종 금융업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볼 수 있는데요. 네. 2014년 4월에 대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알리바바 회장인 마윈이 지분을 20.6% 확보하면서 대주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아시다시피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나 금융서비스 쪽에서 시스템 개발이나 업그레이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항생전자의 수혜도 예상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알리페이 등 여러 가지 금융업에 대해서 좀 많은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지분 투자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좀 관심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현재의 주가 수준이라던가 주가 수익 비율 어떤 흐름을 좀 갖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까요? 지금 이 기업 죄송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127.87위안화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52주 최고가는 146위안 그리고 최저는 23.8위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782억 위안 정도 되고 있는데 네. 일평균 거래량 주간 기준 약 1,930만 주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PR은 조금 높은 편인데 166.06배 정도 되고 있고요. 배당은 연간 0.16 배당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최고가 수준 정도는 아니고 중간 정도에서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스토리를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좀 성장을 해왔는지 그런 역사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995년에 항저우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이 됐고요. 네. 2003년에 상해 거래소 A주에 상장이 됐습니다. 코드 번호는 600570이고요. 중국의 금융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서비스 선두 기업으로 보실 수 있고요. 네. 동사의 한 4,000명 직원 중에 한 80%는 R&D 엔지니어링 스태프로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중국 회사 중에 유일하게 6년간 세계 100대 금융 소프트웨어 회사로 꼽힌 그런 회사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국 회사 중에 이제 6년간 세계 100대 금융 소프트웨어 회사로 좀 꼽혔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사업은 좀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지 좀 사업 구성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이나 증권이나 그리고 기타 시스템 개발이나 인터넷 서비스가 주요 산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인터넷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는 펀드 정보를 다루는 펀드 123 그리고 금융 클라우드 플랫폼인 홈스 그리고 또 금융 데이터 정보를 다루는 길데이터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인 엔트 파이낸셜과 함께 인터넷 금융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 10월에는 인터넷 금융 서비스 업체인 산탄 파이낸셜에 앞서 말씀드렸던 엔트 파이낸셜과 함께 공동으로 지분 21.75%를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엔트 파이낸셜 또한 2014년 11월에 항생전자의 자회사에 약 3.9억 위안을 투자를 해서 지분 19.1%를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산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IT 서비스 시장은 2010년에서 2012년 동안 평균 30% 정도의 고성장을 그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중 전체 시장에서 시스템 개발의 비중이 57%를 차지하고 그리고 시스템 운영 비중은 현재 1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GDP 대비로 봤을 때 IT 서비스 시장 비중을 두면 한국은 1.3% 그리고 글로벌 기준 1.2% 그리고 중국은 아직 1%에 불과한 기준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중국 IT 서비스 성장이 2016년에는 9,449억 위안까지 성장을 전망한다고 볼 때 이 회사 또한 이제 성장
성장도 같이 동반으로 기대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성장성 부문에서도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좀 비슷한 업계 기업으로 좀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어떤 기업과 좀 비교를 할 수 있을지 그 대비해서 항상전자는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그 국내에는 SK CNC라는 그룹과 비교를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시가총액 이런 부분이라든지 항생전자가 조금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항생전자는 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789억 9,800만 위안 정도 되고요. 네. SK CNC 같은 경우는 681억 1,200만 정도 되고 있는데 네. 매출액 부분은 뭐 항생전자가 15억 정도 되고 SK CNC 같은 경우는 142억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항생전자 같은 경우는 2억 7,700만 위안 정도 되고 SK CNC 같은 경우는 15억 8,900만 위안 정도 되는데요.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로 보셨을 때 영업이익률 같은 부분은 항생전자는 18.4% 그리고 SK CNC 같은 경우는 11.2%, 순이익률 같은 경우는 항생전자는 14.8%, SK CNC는 5.2% 정도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PER 같은 경우에 조금 지금 고평가돼 있다고 보실 수 있긴 하지만 100이 훨씬 넘는 지금 181.4배 정도 되고 있지만요. 네. 근데 이게 그 상해 지수가 랠리를 지속을 한다고 보셨을 때는 같이 동반 선장을 한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뭐 SK CNC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있지만 SI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규모에 있어서 조금 좀 차이도 좀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단순 비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항생전자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좀 중국의 어떤 인터넷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IT 산업의 발전 속도로 볼 때는 지금 뭐 퍼는 좀 상당히 높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여전히 좀 여력이 남아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나 뭐 여러 가지 좀 종목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 부분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주가 수익률 3년간 좀 어떤 흐름을 보여왔는지 이 부분 먼저 좀 체크를 해주시죠. 수익률 기준으로 보셨을 때 3년 동안 좀 많이 수익률이 난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3년간 906.05%, 1년 동안은 362.12%, 6개월은 221.28%, 1개월은 한 32% 정도 상승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3년 동안은 1000% 가깝게 어우, 이렇게 보면 10배 될 것 가까이. 같습니다. 예. 좀 상당한 그런 주가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도 이렇게 좀 비례를 하고 있는지 실적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죠. 지금 실적 보시게 되면은 그 매출액 부분 같은 경우는 15억,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는 13억 1,100만 위안,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억 7,700만 위안, 그리고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3억 5,700만 위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네. 전년 동기를 대비를 했을 때 매출액 부분 같은 경우는 27%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매출 총이익 같은 부분은 36.80%,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53%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10.58% 정도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많이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당히 좀 흐름도 좋습니다. 지금 네. 영업이익률이라던가 매출액 성장률 모두 다 두 자릿수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의 실적 역시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게요. 지금 후광퉁, 성광퉁 하면서 증권사, 그러니까 중국의 증권사의 어떤 결제 시스템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더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지금 투자 포인트 같은 부분을 보시면은 아까 네.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해 A주 상승 랠리로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의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해와 심천 지수 거래량은 최근 1년 사이에 5배 정도 급등을 하는 걸 아실 수 있으신데 네. 이에 따른 금융 시스템 개발 및 업그레이드 수요 증가 전망 또한 이제 늘고 있어서 SI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드렸던 엔트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그룹 내 핵심 금융 계열사로 보실 수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6년에서 2017년에 상해 A 지수 상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항생전자는 전체 매출에서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증권 소프트웨어 점유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0%를 상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증권사들의 시스템 확장이나 업그레이드 수요가 증가를 하면 이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전망이고 또 주가의 상승 여력은 아무래도 랠리 지속 여부에 달려 있는데요. 항생전자의 주가가 1년 사이 한 6배 정도 상승을 한 걸로 보실 수 있는데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아무래도 상해와 심천 지수의 랠리 지속 여부에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외국계
기관들, 애널리스트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투자 매력도 좀 간접적으로 좀 또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의견 제시하는 기관들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그중에서 좀 간추려서 최근 날짜 대비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의견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고요. 유안타 세큐리티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의 목표가 200 위안화 내놓은 상태인데, 그리고 그 다음이 뭐 EVA 같은 경우는 보유 의견인데, 그거 말고는 나머지 뭐 GF 세큐리티라든지 뭐 차이나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그런 쪽 같은 경우는 뭐 다 매수 의견을 많이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럼 차트 통해서 좀 마지막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지금 장기 차트 이렇게 보시면은 장기 전략을 보시면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약간 하락세가 보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21선에 가까이 오면은 좀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해 지수의 랠리가 지속될 경우에 뭐 동사 또한 상승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항생전자 오늘 투자 매력도 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좀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의 성장에 따라서 랠리를 좀 더 기대해보자는 의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신한금융투자 김초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직투까지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